예, 안녕하십니까. 베스핀 글로벌 고객 여러분. 저희가 크라우드 잘 알자 시리즈 웨비나 오늘 그 2탄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지난 매달 하나씩 해서 총 이제 3탄으로 기획했고요. 그 첫 1탄에 대한 웨비나 때 참석하신 고객분도 계시고 안 하신 고객분도 있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탄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크라우드 잘 알자의 저희 주 핵심 제품 중에 하나인 옵스나우라는 제품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옵스나우에서 대체 어떤 것들, 즉 고객분께서 평소에 느끼고 계신 크라우드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힘들었던, 가장 어렵게 생각되었던 페인 포인트들을 옵스나우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 크게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각각의 대표적인 예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옵스나우에서 전반적인 운영이 좀 힘들었다. 클라우드 인프라에도 운영이 힘든 그런 페인 포인트를 갖고 계신 고객분들이 옵스나우를 이용해서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이제 클라우드 환경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자동화돼서 빌링이라든지 어셋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리포트가 필요하다면 리포트 어떻게 자동에서 잘 뽑을 수는 없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체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것들을 고객분이 평소에 느끼고 계셨던 페인 포인트였고, 이런 것들을 저희 옵스나우를 통해서 해결해 드릴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 그 사례에 대해서 그 옵스나우에 그 적용된 고객 사례도 같이 공유를 드렸고요. 그 전체적으로 옵스나우의 기능들은 어떤 기능들로 구성이 되어 있나, 대표적으로 어셋 매니지먼트라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셋을 관리할 수 있는 그 기능에 대한 또 소개를 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코스트 관리, 비용 관리 부분이죠. 클라우드에 대한 전체 운영 비용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옵스나우에서 잘 할 수 있는지 그 기능에 대한 소개도 드렸고, 그 외에 이제 얼럿나우라고 해서 그 알람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전체적인 비용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그 가버넌스를 관리할 수 있는 크게 4가지 기능이 옵스나우의 주요 기능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옵스나우의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데모를 보여드리면서 옵스나우가 진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고객 사례들을 어떻게 적용을 해서 그런 혜택들을 받는지를 실질적인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것들을 소개드리기 전에 그 옵스나우에 대한 기본적인 전체적인 사상이 어떤 건지,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이 옵스나우라는 제품에 대한 서비스 기능을 좀 더 강화해서 핀옵스라는 형태로서 이제 저희가 전체적인 상품을 다시 재패키징해서 출시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먼저 드리고 그 세부적인 각각의 기능별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이 기능이나 이제 저희가 최근에 이제 발표한 핀옵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스핀 글로벌에서 옵스나우 PM을 담당하고 있는 박대식입니다. 오늘 이제 옵스나우에 대한 데모 위주로 이번 웨비나를 진행을 할 텐데요. 먼저 저희가 옵스나우를 개발하는 데서 어떤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웨비나 3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이제 핀옵스라는 얘기 좀 간단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기존에 이제 데브옵스라고 하면 데브 개발과 운영을 밀접하게 결합함으로써 좀 더 빠르게 시장에 기능들을 서비스들을 이제 릴리즈하는 것이 이제 목표인데요. 이 클라우드 환경으로 오면서 실제로 이러한 개발과 운영이 그 재무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게 됩니다. 클라우드에서 내가 엔지니어가 자원을 하나 만들면 바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핀옵스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게 됐고, 저희 옵스나우도 이런 핀옵스 관점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서비스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클라우드에 관련된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클라우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4가지의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이 4가지 요소는 첫 번째가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이고요. 두 번째는 올로케이션, 세 번째는 옵티마이제이션, 네 번째는 거버넌스인데요. 각각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는 우리가 현재 클라우드에 자원을 얼마나 쓰고 있고 비용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요소이고요. 이렇게 전체적인 클라우드 비용과 자원에 대한 가시성이 확보되고 나면 어느 부서에서 비용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자원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과연 적절하게 쓰고 있는지, 또는 어느 부서에서 주로 어떤 제품들을 많이 쓰는지에 대한 이런 전체적인 자원들을 잘 분배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가시성과 전체적인 얼로케이션이 확보가 되고 나면 각 부서별로 서비스별로 비용을 최적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옵티마이제이션이고, 이런 전체적인 클라우드의 운영을 어떤 하나의 회사의 통일된 정책으로 통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거버넌스인데요.
오늘 옵스나우 데모에서는 이 전체적인 4가지 요소 중에 거버넌스를 제외한 비주얼라이제이션, 얼로케이션, 옵티마이제이션에서 데모를 진행을 하고요. 거버넌스 부분은 저희가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별도의 웨비나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제 이 3가지 중에 첫 번째인 비주얼라이제이션, 즉 클라우드 사용량에 대한 시각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데모를 보면서 네.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이제 저희 옵스나우에 이제 가입을 하셔서 이제 현재 운영 중이신 클라우드에 대한 뭐 AWS 계정이라든지 애저의 구독이라든지 GCP의 프로젝트들을 등록을 하시게 되면 저희 옵스나우가 비용 정보와 자원 정보를 이제 수집을 하게 됩니다. 수집된 전체적인 자원과 비용에 대한 현황을 여러 가지 화면들을 통해서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처음에 보시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옵스나우 로그인하시게 되면 보시는 첫 번째 화면이 이제 포털에 있는 대시보드입니다. 이 대시보드에서는 전체적인 현재 클라우드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원에 대한 현황들을 간략하게 이제 보여드리고요. 비용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보여드리는데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옵스나우는 멀티 클라우드, 멀티 계정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이기 때문에 등록하신 전체적인 CSP라든지 모든 계정에 대한 어떤 비용과 자원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하나에 비해서 통합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에셋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전체적인 클라우드상 운영되는 자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이 에셋 매니지먼트의 대시보드에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AWS, 애저, GCP에 등록하는 모든 계정이나 구독 프로젝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서머리에서 보여주는 대시보드를 제공하고요. 그래서 이 화면에서 보시면 현재 우리 회사에서 어떤 자원을 몇 개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하단에서는 각각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상황에 대한 퍼포먼스 정보를 요약해서 보여드리는 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서는 내가 보고자 하는 CSP만을 선택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보고자 하는 계정만을 선택을 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멀티 클라우드, 멀티 계정에 대한 자원을 일일이 각 CSP에서 제공하는 포털이나 아니면 콘솔에 들어가서 확인하지 않으셔서 이렇게 옵스나우에서 한 번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코스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코스트 매니지먼트의 화면에 들어가시면 대시보드에서 에셋과 마찬가지로 AWS, 애저, GCP에 대한 전체적인 비용 정보들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비용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트렌드도 보실 수가 있고 그 하단에서는 전체적인 일별 비용 트렌드 차트라고 해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비용이 일별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혹시 튀는 부분은 없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차트도 제공해 드리고요. 그 밑에서는 항목별 비용이라고 해서 현재 이런 비용들이 어카운트나 프로덕트, 리전 별로 현재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는 이런 대시보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대시보드를 이제 제공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고객사를 만나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한 고객사가 이런 요청을 주셨던 적이 있어요. 저희 CIO 분의 집무실에 이런 클라우드의 전체적인 비용 현황을 보일 수 있는 대시보드를 모니터에 띄우고 싶다라고 하셔서 이제 저희가 이 대시보드를 안내를 드렸고 현재도 이제 대시보드를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띄우시게 됐는데 거기에 요청이 여기서 대시보드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상당히 유용하긴 한데 내가 좀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어떤 지표들을 좀 더 위에 올려서 보거나 아니면 위치를 좀 조정해서 보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형태의 지표들을 새롭게 좀 구성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주셨고 실제로 이와 비슷한 요청을 좀 여러 고객사분들이 주셔서 저희가 최근에 이런 어떤 정적인 대시보드가 아닌 사용자들이 직접 대시보드를 꾸밀 수 있는 유저 대시보드라고 하는 기능을 새로 이제 릴리즈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 유저 대시보드, 즉 사용자 대시보드는 말 그대로 사용자들이 직접 이 대시보드를 꾸밀 수 있는 건데요. 여기 하나 보시는 이 박스 하나하나를 저희가 위젯이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가 이런 위젯을 여러 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어서 사용자들은 이 위젯을 자유롭게 위치를 바꾸거나 크기를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고객분께서 사용하고 계신 운영하고 계신 이제 클라우드 환경이 AWS 환경뿐만 아니라 뭐 GCP나 애저 같은 경우를 각각의 이제 선택적인 메뉴를 통해 대시보드에서 관리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 이제 이게 사용자 유제시라는 것을 통해서 원하시는 대로 입맛에 맞게 쓰시려고 이게 재구성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런 환경에서 예를 들어서 방금 전 대시보드처럼 각각 따로따로의 각각의 클라우드에 대해서 관리하는 거를
하나예요. 그 윈도우 안에서 뭐 AWS와 뭐 GCP를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의 화면 구성도 가능할까요? 위젯을 이용해서? 네, 가능합니다. 잠깐 제가 이제 대시보드를 그럼 이제 사용자가 직접 새로 구성을 네.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면서 방금 질문 주신 그런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비용을 하나의 대시보드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3개의 대시보드를 이제 제공을 하고 드리고 있고요. 각 대시보드는 현재 담당하고 계시는 직무, 예를 들면 뭐 비용과 관련된 일을 하시거나 운영과 관련된 일을 하셨을 때 가장 주로 보는 지표들을 구성한 이제 대시보드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이런 대시보드를 직접 편집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형태의 새롭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제공드리는 대시보드 중에 하나를 이렇게 복사를 하시게 되면 새로운 대시보드를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위젯들을 실제로 크기를 조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관심이 없는 지표들은 이렇게 없애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전체적인 비용 트렌드를 AWS, GCP, 애저를 같이 하나면서 보고 싶다라고 이게 하시면 멀티 클라우드 쓰시는 그렇죠.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 위젯을 복제를 하셔서 위치를 조정을 하신 다음에 여기 위젯 편집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젯 편집에서 내가 보고자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GCP로 선택을 하고 적용을 하게 되면 AWS에 대한 비용 트렌드와 실제로 GCP에 대한 비용 트렌드, 만약에 애저도 같이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마찬가지로 복제를 하셔서 위젯을 편집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애저로 선택을 하시고 적용을 하면 이와 같이 AWS, GCP, 애저에 대한 비용 트렌드를 한꺼번에 보실 수 있고요. 실제로 이 각각의 클라우드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이 내가 좀 상위 어떤 제품들을 주로 많이 쓰고 있는지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AWS 상위 5개 비용이라는 위젯을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위젯 전체적인 목록은 위젯 추가 버튼을 누르면 현재 제공되는 위젯들을 보실 수가 있고 여기에 위젯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보고자 하는 위젯을 이제 선택을 하시면 이 대시보드에 추가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상위 5개 제품에 대한 어떤 비용들을 보시고 싶으실 때는 AWS라든지 GCP라든지 이런 식으로 대시보드를 꾸며 놓으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 회사에서 멀티 클라우드를 쓰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나의 대시보드에서 전체적으로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게 이제 마치 이제 CIO 대시보드 뭐 이런 식으로 원룸처럼 꾸며서 운영도 하실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 이제 이 대시보드가 이제 저장이 되고요. 나중에 이제 이 대시보드에 들어오셔서 기존에 제공하는 대시보드를 간단하게 클릭으로 보신다거나 아니면 내가 만든 대시보드를 또 클릭해서 보신다거나 이렇게 해서 대시보드를 변경하면서 보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예를 들어서 운영 관점에서 보면은 전체적인 그 운영팀 입장에서는 어떤 전체적인 우리 회사의 비용 트렌드보다는 우리가 개발 서버, 운영 서버라든지 테스트 서버에서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보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그런 어떤 서버 단위의 태그를 관리를 하셔서 이렇게 이제 위젯을 구성해 두시게 되면 현재 우리 운영 서버라든지 아니면 개발 서버에서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를 하늘에서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 그 전체적인 조직에서 팀 단위에서 어떤 비용을 많이 쓰고 있는지 서비스 단위에서 많이 쓰고 있는지 등도 이제 같이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가시성을 좀 제공하신다. 부분이 강조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도 그럼 만약에 이렇게 전체적인 뭐 현재 사용량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뭐 관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비주얼하게 보여주는 것까지 좋은데 전 시간에도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 옵스나우를 고객님이 쓰시는 것 중에 가장 선호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최근에 얘기하는 것도 이상 비용 관리 같은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이제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은 여기서 이러한 그 가시성을 보여줄 수 있는 대시보드에서 어떻게 구현이 가능할까요? 네, 사실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비용을 내가 잘 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 사용하고 사용한 만큼의 비용을 지불을 한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실제로 클라우드를 운영하시다 보면은 사용자의 어떤 실수에 의해서 어떤 자원들이 잘못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만들어둔 자원을 삭제하지 않아서 비용이 과다 발생하는 경우가 사실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캐치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 대시보드 안에 이상비용 탐지라는 위젯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해드리고 있는 이 대시보드의 하단에 보시면 이상비용이라고 하는 이런 위젯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젯에 잠깐 그 편집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AWS, GCP, 애저에 대한 이상비용 위젯을 이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실제로 이상 비용이 어떤 제품별로 발생했는지 어떤 계정에서 발생했는지를 옵션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 실제로 이상 비용이 발생했다라는 어떤 그 비교되는 기준을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옵스나우에서 가장 최종에 수집한 날짜의 어떤 비용과 최근 7일간의 평균을 비교해서 예를 들면 그 비용이 뭐 15% 이상, 10% 이상, 5% 이상 증가한 계정이나 제품들을 찾아달라라는 이런 옵션들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 옵스나우가 이제 하루에 여러 번 이런 이상 비용이 발생했는지를 저희가 별도의 이제 툴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어떤 설정된 룰의 위반을 넘어서는 어떤 제품들이 찾아지게 되면 이 위젯에 이렇게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제품들은 지난달에는 이 정도 썼는데 이번 달에 이 정도 썼기 때문에 이 정도 이상 비용이 증가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 캐치하실 수가 있고 이 위젯에는 그 알람을 보낼 수 있는 옵션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상 비용이 만약에 발생했을 때 알람을 보내달라고 옵션을 체크해 두시게 되면 이런 이상 비용이 발생하면 현재 이 사용자가 옵스나우에 가입한 이메일 주소가 있을 거예요. 그 이메일 주소로 이상 비용이 발생했다라는 알람이 이제 발송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들은 GCP나 애저에 대해서도 설정을 해 두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가시성뿐만 아니라 가시성에 대한 알람도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금 보시는 이 이상 비용 위젯은 사용자가 룰을 설정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유저 룰 기반의 이상 비용 탐지 위젯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것이 이제 AI 기반의 이상 비용을 탐지하는 위젯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9월 말에 이제 릴리즈가 될 예정인데요. 사용자가 별도로 옵션을 설정하지 않으셔도 사용자의 과거 비용 패턴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이상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MLB 기법을 써서 바로 알람을 보내드리는 위젯도 저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트렌드를 분석해서 트렌드에 미리 예측을 하고 예측 범위를 벗어났을 때 이제 이상 비용이라고 저희가 탐지를 해서 알람을 보내드리는 거죠. 네, 그렇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 주신 내용들이 이제 이런 그 클라우드 사용량에 대한 시각화 부분에 대한 얘기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그 다음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각화한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실제로 이제 고객분들이 이제 전체적인 우리 회사에서 이제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어떤 제품들을 주로 사용하는지를 이제 보시고 나면 실제로 이제 그 클라우드에 대한 어떤 운영 관점에서 보고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은 제 말에 이제 되게 공감을 하실 텐데요. 실제로 이 비용이 어떤 부서에서 얼마를 썼고 어떤 우리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각각 비용을 얼마나 썼는지를 이렇게 분리하기가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런 보고서를 만드시는 데 있어서 물론 이제 뭐 각 서비스별이나 부서별로 명확하게 클라우드 계정을 나눠서 쓰시는 곳이라면 이런 어려움은 없겠지만 대부분 고객분들이 계정들을 같이 공유해서 쓰시거나 하기 때문에 실제로 AWS에서 어떤 청구서를 받으셨을 때 이 청구서가 예를 들어서 뭐 10,000불을 썼으면 어느 부서에서 얼마를 썼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 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분배를 하는 것이 이제 2차적으로 필요해서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하셔야 될 것이 그런 얼로케이션을 하셔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얼로케이션, 즉 부서 단위로 비용을 분배하는 방법을 제시해 준다. 이게 옵스나우를 통해서. 자, 그것에 대한 좀 데모를 좀 보여주실까요? 실제로 저희 옵스나우에서는 이제 그 서비스 포탈에서 서비스 그룹 관리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 그룹 관리라고 하는 것은 현재 옵스나우에 등록하신 모든 계정들에서 사용되는 프로덕트들을 자유롭게 그룹핑을 하실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현재 뭐 한 개의 계정이나 여러 개의 계정에서 사용되는 프로덕트들을 어떤 우리 서비스 단위로 혹은 우리 부서 단위로 자유롭게 이제 그룹핑을 해서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인데요. 이런 서비스 그룹을 만드실 때는 이제 뷰라는 거를 생성을 하시게 되는데 이 뷰는 현재 우리가 제품을 그룹핑하는 데서 어떤 관점으로 제품을 그룹핑할 거냐. 예를 들면 부서 단위로 그룹핑할 건지 아니면 워크로드 단위로 그룹핑할 건지 아니면 서비스 단위로 그룹핑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시는 건데요. 실제로 이제 자동으로 이제 뷰를 만드실 수도 있어서 하나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자동으로는 이제 계정 기준으로 만드실 수 있고 태그 기준으로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태그가 뭐죠? 태그라고 하면 이제 실제로 이제 클라우드의 자원들에서 무수히 많이 사용하시게 되는데 나중에 이 자원이 어떤 용도로 쓰는 자원인지를 이제 태깅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보통 이제 SNS에 이제 글 같은 거 올리실 때 해시태그 많이 다시잖아요. 그건 나중에 이제 글들을 좀 뭔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제 분류를 하시기 위한 건데 마찬가지로 요 클라우드 상에서도 태그도 비슷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 서버는 뭐 운영 서버고 A라는 서비스에서 하는
이용하는 서버다라는 걸 이제 나중에 확인하시기 위해서 이제 태그들을 다시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태그들을 쭉 저희가 옵스나우가 이제 가지고 와서 예를 들면 서비스 단위로 우리가 어떤 프로덕트들을 그룹핑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서비스라는 태그 키를 선택을 하시고 다음을 누르면 자동으로 옵스나우가 해당 키에 있는 값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자동으로 분류를 해줍니다. 그리고 생성 버튼을 누르면 현재 이 기준으로 서비스 그러니까 태그를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자동으로 묶어주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단위로 서비스 그룹이 만들어지면 해당 태그 값을 갖는 리소스 서버 제품들끼리 이렇게 묶어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그룹을 만들어 두시게 되면은 서비스 단위 또는 부서 단위로 이렇게 서비스 그룹이 만들어지고 어느 정도의 자원을 쓰게 되는지,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 그룹을 만들어 주시게 되면 실제로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에셋 매니지먼트의 서비스 그룹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셋 매니지먼트의 서비스 그룹에 가면 이렇게 만들어 두신 서비스 그룹별로 현재 어느 정도 어떤 제품을 몇 개 쓰고 있는지, 현재 비용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쭉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 서비스 그룹, 이 부서나 이 서비스에서 EC2를 지금 이 정도 쓰고 있는데 어떤 구체적으로 리소스 단위에서 어떤 리소스인지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해당 EC2에 대한 상세 화면으로 이동을 해서 전체적으로 부서나 서비스 단위로 어떤 리소스를 쓰고 있는지를 이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렇게 많은 다양한 서비스를 다 태깅을 일일이 달려면은 네.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이거 네. 어떻게 일일이 다 매뉴얼하게 할까요? 맞습니다. 저희 옵스나우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 중에 가장 많이 쓰시는 이제 기능 중에 하나가 서비스 그룹인데, 사실 이제 서비스 그룹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태그 관리가 좀 중요합니다. 물론 태그 관리를 안 하더라도 서비스 그룹을 만드실 수는 있지만 태그를 잘 관리하시면 좀 더 서비스 그룹을 편리하게 관리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근데 그 고객분들이 이제 태그를 이제 어떤 리소스별로 일일이 이제 다는 게 좀 많이 번거로운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좀 많이 불편해하셔서 저희가 최근에 태그 어시스턴스라고 하는 기능을 릴리즈를 했습니다. 태그 어시스턴트에서는 뭐 AWS, 현재는 AWS만 제공하고 있는데 이제 GCP 에저도 포함이 추가가 될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현재 등록하신 계정에서 예를 들면 이 두 개의 계정에 있는 리소스들에 대해서 내가 태그를 일괄적으로 달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리소스를 선택을 하고 태그 추가를 누르시면 여기에서 기존에 있는 태그 키를 사용하셔도 되고 새로 태그 키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태그 키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 태그 값을 기존에 있는 걸 선택하시거나 신규 태그 값을 입력을 하시고 저장을 누르면 실제로 여기에 있는 리소스들에게 자동으로 태그가 다 부여가 되는데요. 물론 이제 태그를 달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그에 맞는 또 권한을 좀 주셔야 됩니다. 기존에 옵스나우에 등록하시는 IAM 계정에 롤에다가 태그를 달 수 있는 권한만 추가를 해주시면 방금 같이 여러 계정에 흩어져 있는 자원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태그를 다실 수가 있고, 이렇게 태그를 달면 자동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서비스 그룹의 자원들이 자동으로 그룹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 그룹 만들어 두시면 아까 에셋에서도 보실 수 있지만 그 클라우드 비용에서도 이제 그런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옵스나우의 빌링 화면에서는 AWS나 GCP, 애저의 청구서와 같은 상세 데이터를 이제 제공해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청구서 기준으로 어떤 비용 정보를 보여드리지만 여기서 서비스 그룹으로도 보실 수가 있어서 각 부서별로 서비스별로 어떤 리소스를 비용이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여기서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그러니까 서비스 단위로 다시 이제 분배를 할 수 있다는 건 되게 좋긴 한데, 근데 기존에 이제 저희 고객님께서 이제 많이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이제 RI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어느 특정한 한 그 페이어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구매하고 관리하고 하는데,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 재분배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RI 같은 경우도? 네. 실제로 이제 그 RI는 이제 계정 단위로 구매를 하시게 되는데요. 네. 그 보통은 이제 RI는 별도의 공통 비용으로 이제 따로 청구가 되죠. 그래서 그 안에 여러 서비스에서 여러 부서에서 자원을 공유하고 계실 때 RI는 이제 별도로 분배가 청구가 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이 RI에 대한 비용을 나눠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옵스나우에서는 그 계정별에서 서비스 그룹을 구성하시게 되면 서비스 그룹별로 RI를
서비스 그룹별로 사용량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그 RI라는 공통 비용을 자동으로 분배해주는 기능도 제공해드리고 있어서 이와 같은 공통 비용들도 서비스 단위로, 부서 단위로 다 분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가능하군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말씀 주신 내용을 쭉 듣다 보니까 이제 한 가지 또 다른 또 질문이 또 생각이 났는데, 그러니까 이게 플랫한 조직이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의 회사 안에서 그냥 플랫으로 되어 있는 모든 개발자가 한 매니저에 의해서 다 관리되고 전체 정책적으로 가져간다고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개발 부서가 1부서에서 뭐 3부서까지 있고, 또 개발 부서 내에서도 또 개발팀이 또 서브 그룹으로 또 있고 이렇게 해서 이런 어떤 일종의 이제 하이라키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이 태그를 했을 때 분배의 가중치가 틀릴 수가 있잖아요. 부서 단위로 쪼개야 될 것도 있고, 부서 밑에 있는 또 서브 팀 단위로 쪼갤 수도 있는 거고, 또 서브 팀이 가질 수 있는 버젯에 대한 제한도 있을 것이고, 그게 플랫으로 하면 가중치 관리가 안 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적용이 가능할까요? 예,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서비스 그룹이 이렇게 어떤 부서나 서비스 단위로 이렇게 그룹핑하는 아주 유용한 기능이면 틀림없지만, 이제 저희 고객분들이 이제 뭐 규모가 있으시거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조직이 어떤 여러 개 계층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각 그 조직별로 사용하는 어떤 비용이라든지 자원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비스 그룹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플랫하게 1차원 형태로 이렇게 되는데, 이걸 좀 모아서 이 정도, 이거는 A라는 본부, 이 정도는 뭐 B라는 본부, 그래서 이렇게 모아서 보고 싶다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가장 최근에 그 조직 트리라고 하는 기능을 새로 이제 저희가 릴리즈를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조직을 계층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을 계층 구조로 만드시는 방법은 직접 만드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AWS의 오거나이제이션을 이용하시는 고객이면 그 구조를 가져와서 만드실 수 있고, 아니면 엑셀에다가 조직의 계층 구조를 정의하신 다음에 저희가 이제 서식을 제공해 드리는데요. 이 서식에 맞게 조직의 구조를 입력을 하셔서 업로드를 하면 자동으로 또 이렇게 계층 구조가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계층 구조를 만드는 이 하나하나 좀 폴더 모양으로 보이는 이거를 저희가 이제 노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노드를 만드신 다음에 이 각각의 노드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 그룹을 이렇게 매핑을 해 두시게 되면은 이 하나의 노드, 이 하나의 팀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체 리소스가 몇 개인지, 비용이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팀 위에 뭐 새로운 상위에 본부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본부를 클릭을 하시면 이 하위에 있는 팀들의 전체적인 리소스 수량과 비용을 다 썸해서 보여주게 되고요. 회사를 클릭하면 회사 전체 리소스 수와 그거에 대한 비용을 또 보실 수가 있어서 전체적인 회사의 조직을 계층적으로 구성하시고 그 조직별로 하위 조직과 상위 조직별로 비용과 자원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실제로 이 하위 조직에 있는, 최하위 조직에 있는 그에 매핑되어 있는 서비스 그룹에서는 현재 그 리소스를 어떤 리소스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해당 리소스에 대한 상세 정보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직의 계층 구조에서부터 실제적인 어떤 리소스를 쓰는 데까지를 추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구성은 저희가 맵 보기 모드라고 해서 시각적으로 좀 더 편하게 보실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서 전체적인 구조를 보실 수가 있고, 이 각각을 노드를 클릭을 하시면 아까 리스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어떤 비용이나 자원에 대한 현황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조직은 이제 실제로 조직이라는 게 항상 이제 살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변동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조직의 변동이 생기면 이제 구조로 수정하는 모드로 전환을 하셔서 이 조직을 여기 상에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옮겨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 노드가 이쪽 노드로 이동을 하면서 이 노드에서 사용하는 자원과 비용 정보가 이 상위 노드의 비용과 자원으로 썸이 돼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 뎁스는 어느 정도까지 되나요? 이렇게 하이라키 내려가는 뎁스가? 저희가 현재 뎁스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서 뭐 10뎁스, 20뎁스, 100뎁스 그 이상의 뎁스도 자유롭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글로벌 기업도 다 되겠네요. 네. 지사의 밑에 있는 개발팀 프로젝트까지 전 세계적으로 다 확 적용이 가능하겠군요. 네. 네, 이렇게 말씀 주신 내용을 딱 봤을 때 이게 말 그대로 진짜 그 서비스 단위로 태깅도 할 수 있고, 태깅된 걸 기준으로 비용도 재분배도 할 수 있고, 분배에 대한 것도 하이라키를 적용을 해서 상하 좌우로 확대 적용이 다 가능하다는 것은
진짜 전체적인 비용적인 클라우드 운영적인 측면이라든지 운영에 필요한 비용적인 측면에서 얼로케이션이라는 기능이 제대로 보여지는 그런 데모인 것 같았습니다. 혹시 이것에 관한 추가적인 뭐 데모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예, 하나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실제로 보고서를 작성하시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많이 쓰시는 게 뭐 저희가 EC2의 어떤 변화량이라든지 수량의 변화라든지 RDS에 대한 변화량을 많이 보고를 하시게 될 거예요. 네. 지난주까지는 저희 회사에 뭐 EC2가 100대였는데 이번 주에 세대가 추가돼서 100세대가 됐다라는 이런 보고서를 이제 많이 작성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런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저희가 SM 매니지먼트 안에 커스텀 레포트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포트는 일종의 이제 피벗 차트처럼 돼 있어서 만약에 내가 보고자 하는 항목들만 선택적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유형은 제외하고 보겠다라고 하면은 유형이란 컬럼을 제거한다거나 OS 컬럼을 제거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리소스에 대해서만 내가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뭐 EC2와 RDS에 대한 어떤 수량 변화에 대해서만 내가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일별로 현재 변화되는 수량을 보실 수가 있고 이 기간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통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리포트라고 하는 열로케이션에 관련된 리포트 역시도 위젯처럼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리포트도 제공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는 얘기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전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클라우드 사용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사용량과 비용에 대한 시각화 그리고 시각화된 그 환경에 대해서 다시 비용을 재분배할 수 있는 얼로케이션. 다음으로는 그럼 또 다른 기능으로 어떤 기능이 또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클라우드에 대한 비용을 시각화하셨고 어느 부서에서 비용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 수준까지 이제 오시게 된 거고요. 네. 이제 그러면 이제 그 각각의 부서나 서비스 단위로 과연 이 비용이 적절한지, 자원을 적절히 쓰고 계시는지를 확인을 하셔서 좀 더 비용을 최적화하고 자원을 최적화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옵스나우에서는 옵티마이제이션을 위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비용 절감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데모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비용 절감에 관련된 기능들이 어떤 기능들인지 한번 소개를 해주십시오. 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이제 하셔야 될 것이 저희가 SM 매니지먼트에 있는 이제 리소스 옵티마이제이션에 있는 기능인데요. 클라우드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내가 필요할 때 리소스를 언제든지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고 내가 필요 없을 때 언제든지 삭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만들기는 잘하시지만 필요 없을 때 삭제하는 걸 좀 깜빡 잊고 못 하시는 경우 아니면 몰라서 못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클라우드 상에서의 자원이 전혀 쓰이지 않는데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 과다한 스펙으로 서버를 만드셔서 실제로 이 서비스보다 스펙이 너무 오버가 돼서 실제로 그 서버가 너무 좀 이렇게 리소스들이 좀 많이 놀고 있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이즈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 옵스나우의 리소스 옵티마이제이션에서는 고객분들이 사용하시는 클라우드의 자원을 분석을 해서 현재 전혀 쓰이지 않지만 비용이 나가고 있는 자원, 즉 unused 리소스와 사이즈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한 서버들을 분석하는 라이사이징 두 가지를 자동으로 분석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데모 쪽으로 좀 잠깐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이 데모의 회사의 경우에는 현재 이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저희 분석이 된 거고요. 전체적인 사용하지 않는 자원들이 이 정도가 있고 사이즈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한 자원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분석이 됐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EBS 같은 경우에 총 약 360여 개의 EBS가 있지만 그 중에 120여 개가 현재 전혀 쓰이지 않으면서 비용만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확장을 해보시면은 구체적으로 121개가 어떤 EBS인지에 대한 리소스 네임과 리소스 아이디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 EBS가 왜 unUsed라고 나왔는지를 여기에 리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EBS 같은 경우에는 EC2와 연결은 되어져 있지만 해당 EC2가 현재 러닝 상태가 아닌 거고요. 이 EBS 같은 경우에는 생성은 되어 있는데 어떤 EC2와도 현재 연결되지 않는 상태이라서 비용이 매달 이 정도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지만 전혀 쓰이지 않는 EBS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EBS들은 사실 어떤 비즈니스적인 필요가 없으면 바로 삭제를 해서 비용을 줄이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EBS들을 이제 이런 unused 리소스를 찾았을 때 과연 얘를 삭제해도 되는지
분석을 비즈니스적인 판단과 전체적인 어떤 토폴로지 측면에서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이 EBS가 어느 EC2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는 리소스 맵이라고, 릴레이션 맵이라고 하는 기능이 제공합니다. 그래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현재 언유즈드라고 판단이 된 이 EBS가 현재 어떤 EC2와 연결되어 있고 이 EC2의 상태가 뭐고, 그다음에 이런 전체적인 EC2를 중심으로 어떤 리소스들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이 리소스들이 현재 어떤 VPC 안에 구성되어져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런 시각적인 맵을 통해서 현재 이 EBS를 삭제해도 되는지를 빠르게 판단을 삭제를 함으로 인해서 위험 영향도를 이런 관계형 맵을 통해서 사전에 점검을 한 다음에 지운다는 얘기신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언유즈 리소스의 경우에는 뭐 EBS라든지 EIP, ELB, 그다음에 Azure, GCP에 대해서도 저희가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요. 라이트 사이징 같은 경우에는 현재 너무 과다 스펙이 돼 있거나 하는 4가지 유형으로 지금 라이트 사이징을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다운사이즈는 지금 스펙을 좀 낮출 필요가 있는 것들, 모더나이즈는 새로운 세대로 좀 이전할 필요가 있는 것들, 업사이즈는 좀 더 사이즈를 늘릴 필요가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아이들은 너무 사용량이 저조한 리소스를 분석을 해드리는 거고요. 저기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모더나이즈 한다는 얘기가 비용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AW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년을 주기로 새로운 세대들을 내놓습니다. 예를 들면 M 타입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M5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M3, M4, M5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런 새로운 세대를 내놓을 때마다 비용은 조금씩 낮추면서 성능은 조금씩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M3 타입을 쓰고 계신다면 M5로 만약에 새로운 세대로 전환을 하시면 비용도 절감하실 수가 있고 더 좋은 성능으로 서비스를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다운사이징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클라우드 입장에서? 네, 다운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잠깐 실제로 저희가 분석한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면 다운사이즈로 추천된 이 인스턴스들을 클릭을 하시면 오른쪽에 매트릭 정보를 이제 보여줍니다. 현재 이 서버 같은 경우에는 CPU 사용량이 상당히 저조한 형태인 거고요. 네트워크 사용량도 상당히 낮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 메모리와 디스크는 지금 보이지가 않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AWS는 이 매트릭 정보를 디폴트로 제공하지 않고 별도의 이제 클라우드 와치 에이전트를 설치하셔야 되는데요. 요거 설치하시면 이제 옵스나우가 요 데이터까지 수집해서 같이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현재 사용된 스펙, 인스턴스의 스펙보다 너무 저조하게 낮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T2 라지를 T3 스몰로 변경하는 걸 추천드리는 거고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뭐 미디움으로 쓰고 있는 서버 이 인스턴스를 마이크로로 낮추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리는 것이죠. 기존 사용량을 분석해서 추천한 거로 전환을 하면은 저기 보여지는 그 초록색으로 나타나는 숫자만큼 비용이 세이빙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추천해 드리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다운사이즈 했을 때 절감할 수 있는 비용, 아까 보여드렸던 이 릴레이션 맵을 통해서 전체적인 구조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업사이징 한다는 얘기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유는 그거보다 좀 더 큰 사이즈를 했기 때문에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용 절감이라고만 말씀드리지 않고 비용 최적화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실 무엇보다 안정적인 서비스가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비용을 절감하는 것 전에 이제 안정적인 서비스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좀 더 사이즈를 높일 필요가 있는 자원도 저희가 분석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 같은 것에 대한 기준은 뭘까요? 아이들이라는 거 잠시 아이들일 수도 있고 뭐 일주일 내내 아이들일 수도 있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다운사이즈, 뭐 모더나이즈, 업사이즈 다이들로 저희가 추천되는 리소스들이 이제 회사마다 어떤 기준들이 좀 다르실 거예요. 저희가 분석하는 기준이 CPU나 네트워크, 메모리, 디스크 사용량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요. 회사마다 이런 기준이 다르실 거기 때문에 저희가 설정 화면을 따로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라이트 사이징을 현재는 디폴트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추천을 하는데요. 고객분의 운영 환경에 맞춰서 이런 값들을 임기치 값들로 수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는 아이들은 굳이 추천을 받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아이들을 꺼놓으시게 되면 실제로 추천해서 아이들을 제외하고 다운사이즈, 업사이즈, 모더나이즈만 추천이 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들은 얘기인데 저희 뭐 사용하고 계신 뭐 고객님 같은 경우는 이걸 잘 이용을 하셔서 매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걸 취미 삼아 찾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들 되고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운사이징이 필요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보셔서 여기에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뜨는 것만 보면은 초록색 화살표만 뜨는 거 있으면 그 좀 더 비용을 더 절감해서 많은 재미를 보셨다는 네. 그 고객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분들 중에 이 리소스 옵티마이제이션의 이 부분을 하나의 지표로 가지고 가셔서 여기에 비용을 몇 달 이내에 얼마로 줄이겠다는 목표치를 설정하셔서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자원이나 라이사이징을 수행을 하시는 고객분들도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이제 자원들을 쓰지 않는 자원은 삭제하고 자원을 서비스에 안정적인 서비스에 최적화된 사이즈로 이제 조정을 하셨다면은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 벤더에서 제공해주는 할인 모델을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AWS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AWS 같은 경우에는 RI라고 하는 약정을 통해서 비용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이 있고요. 또 작년에 이제 AWS가 새로 내놓은 세이빙즈 플랜즈라는 또 새로운 할인 모델도 있죠. 그래서 이런 할인 모델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전체 클라우드 온디맨드 대비 최소 30% 정도에서 뭐 최대 70% 가까이 비용을 절감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할인 모델을 내가 직접 구매를 하고 싶어도 사실 얼마의 RI를 사야 될지, 세이빙즈 플랜즈를 얼마나 커밋을 해야 될지 좀 어려워서 실제로 이 할인 모델을 잘 활용을 못 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옵스나우에서는 코스트 매니지먼트 안에 코스트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트 옵티마이제이션에서는 잠시만요. 제가 화면을 좀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트 옵티마이제이션에서는 실제로 저희 옵스나우에 해놓으신 계정들을 분석을 해서 현재 어느 정도의 RI를 구매했을 때 어느 정도의 비용이 절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동으로 분석해서 그 RI를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목록에 이제 상단에 좀 보시면 현재 총 RI를 113개의 구매를 통해서 월 554불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된 거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인스턴스를 RI를 얼마나 구매해야 될지는 그 하단에 목록들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C5 라지를 뭐 7개 구매를 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절감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리고요. 실제로 각각을 클릭을 해보시면 이 인스턴스 유형이 왜 추천이 됐는지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저희가 분석된 데이터를 보면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 정도의 사용량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꾸준히 쓰시는 경우에는 RI를 구매하시면 그만큼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미리 이제 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확인하실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제 AWS가 작년에 세이빙즈 플랜즈도 이제 내놨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그 세이빙즈 플랜즈에 대한 구매 추천도 현재 개발하고 있어서 곧 그 기능이 릴리즈될 예정입니다. 지금 당장은 지원이 안 되고? 네, 현재는 RI만 지금 되고 있고 세이빙즈 플랜도 곧 릴리즈가 될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주신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제 옵스나우의 주요 기능들에 대한 소개, 또 비용 절감, 이런 최적화 이런 것까지 해서 크게 3가지 주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고요. 저희 너무 이제 빨리 달려온 것 같아요. 쭉 달려오면서 중간중간 많은 질문들을 주셨는데 질문 한번 좀 볼까요?